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4월의 인물은 박건웅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건웅 이 이름 생소하실 텐데요. 이분 독립유공자이시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그런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삶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그분이 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광복 이후의 활동까지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건웅 이분은 1906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청년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21살 되던 1926년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하십니다. 이 황푸군관학교는 중국의 군관학교였어요. 중국 최초의 현대식 군관학교였고 초대 교장이 장제스였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이 학교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또 훈련시키기도 했었거든요. 박건웅 이분이 26년에 졸업했는데 박건웅 졸업할 때 그 졸업 동기 중에 김원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 1928년에는 바로 그 졸업 동기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의열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의열단 활동을 하던 중 1932년에 한국 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한국 대일전선통일동맹이라는 단체는 중국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한데 묶어서 동맹을 이제 맺어서 함께 힘을 합쳐 활동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체, 중국 안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의열단을 필두로 해서 뭐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한국독립당 등등의 세력들이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 박건웅이 의열단 대표로서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체에서 회의를 한 결과 한국 대일전선통일동맹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 5명을 뽑게 되는데 그 5명 중에 1명으로 박건웅이 뽑혀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분들의 활약으로 한국 대일전선통일동맹이 출범을 해요. 그래서 중국 안에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의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 한국 대일전선통일동맹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힘을 모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중국 항일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해서 중한민중대동맹이라는 단체를 또 출범시켜요. 이렇게 해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 힘 합치고 또 중국 항일 세력과도 힘을 합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중한민중대동맹에서 박건웅은 조직선전부장의 역할을 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출범하는데 바로 이 민족혁명당에도 박건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은요, 역시 중국 안에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을 묶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도 이런 작업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 안에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한데 묶어보자. 우리의 민족 유일당을 만들자. 우리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 단일당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이었습니다. 여기에 박건웅도 참여를 하고요. 이 민족혁명당에는 조소왕, 김원봉, 지청천 등등이 참여하며 좌우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 민족혁명당은요, 민족유일당, 민족단일당으로 출범을 하면서 중국 안에서 활동하던 기존 세력들, 기존 독립운동당들을 내려놓는 차원으로 힘을 합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김구가 이끌고 있었는데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족혁명당 자체에 김구가 막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 안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생각이 너무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보고자 뭉쳤더니만 이 안에서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또 이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박건웅도 민족혁명당에서 나와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동안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선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국무부 비서 활동도 했었고요. 임시의정원의 의정원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광복 이후 박건웅 이분은 남한으로 들어왔고요. 남한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남한에서 처음에는 사회민주당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초반에 이 박건웅 이분은 중도 좌파적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1946년에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말 그대로 좌우합작을 위한 1946년에 우리 남한 안에 이 좌파 우파의 힘을 좀 뭉치고자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었죠. 좌측의 여운형, 우측의 김규식 등이 손을 잡고 활동을 전개했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또 소련과의 갈등으로 정치가 힘들었던 미군정도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박건웅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군정이요, 1946년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것은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하면서 과도적 입법기구로 출범을 시켰고요. 이때 좌우합작위원회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 과도 입법의원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박건웅이 참여를 해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산업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좌우합작을 위한, 좌우연합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던 중 6.25 전쟁을 당하게 되고요. 이 6.25 전쟁 때 북으로 납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북에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는데, 북쪽에서 역사 연구를 또 열심히 해서 역사 연구 집필을 활발히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박건웅이라는 분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이분의 그 삶을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었고요. 광복 이후에도 남한 땅에서 좌우 세력들의 연합, 이것을 위한 활동에 항상 열심히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갈등, 우리 안에서의 분열을 통합하고자 꾸준히 노력했던 박건웅이라는 인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